읽어주는 겸비 북카페 겸비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꿈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꿈이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저는 어려서 성우나 디자이너,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이나 주변 분들의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제 작가라는 꿈도 꾸게 되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어떤 성우나 이렇게 연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 배우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공부는 이제 디자이너 공부는 했지만 지금도 책 읽어주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애들을 키우면서도 구연동화나 여러 책을 좀 실감나게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감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필요한 책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낭독해주는 그런 게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겸비는요, 여기 북카페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좀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도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이나 동화책 같이, 그러니까 구연동화처럼 그렇게 책을 읽어드리기도 할 거예요. 그런 책들도 정말 아기에서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많이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겸비 북카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저의 경험에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배울 점, 아니면 어떤 교훈, 그거와 접목해서, 저의 경험과 접목해서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레버리지 아시죠? 지렛대. 이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레버리지 이 책을 읽어드리면서 저는 처음 부분만 잠깐 읽었어요. 근데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들으면서 온전히 자기 것이 돼서 이게 실천화됐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이 레버리지라는 책 또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요,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해주세요. 네.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 자, 표지를 넘기고요. 론 무어.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이다. 동시에 6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이기도 하다. 롭은 대학 시절에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의 원리를 터득했고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네. 현재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교육 회사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한 7개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레버리지 라이프를 전파하고 있다. 자, 넘겨서요. 자, 이렇게 차례를 보면요. 1장은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 자, 2장은요. 새로운 부의 공식,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들. 3장은 부의 진입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 4장은 후천적 부자의 탄생,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 자, 마지막은 책을 마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입니다. 성공의 기본 법칙은 깨졌다.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아르키메데스 말입니다. 먼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은 실명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법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의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복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다. 20년 전에 나는 중등교육 자격 검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전과목 A 학점을 받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시절에 30만 원은 15살 소년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던짐있기에 혹해서 밤낮 없이 공부에 몰두했다. 원래 같으면 10대 소년답게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다니고 여자아이들 꽁무니를 쫓아다녔을 여름방학을 기꺼이 희생했다. 30만 원이 정말 갖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책 속에 파묻혀 있는 동안 내 단짝 중 한 명인 마크는 그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마크라는 가명을 사용하겠다. 매일 밤마다 신나게 놀았다. 마크는 여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나는 그런 마크를 질투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며 유혹을 이겨냈다. 30만 원의 집중해로 마크는 모든 수업을 나와 함께 들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듯 보였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당연히 시험을 통과할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30만 원을 위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던 나는 마크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마크가 시험에 떨어져서 내 희생이 타당했다는 걸 증명해 주길 기대했다.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는 날 마크와 나는 함께 성적표에 절취선을 찢었다. 나는 성적을 읽어 내려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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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드디어 해냈다. 자랑스러워하실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 마크의 차례였다. 마크가 성적표를 펼쳐 성적을 읽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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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야, 마크? 넌 공부를 전혀 안 했잖아. 아니야. 넌 공부를 했던 게 분명해.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알고 보니 마크는 내 답안지의 대부분을 베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넌 좋은 성적과 30만 원을 얻었잖아. 난 좋은 성적과 5명의 여자친구를 얻었고 내 인생 최고의 한 해를 보냈어.
나는 이 일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에 빠졌다. 시스템과 실제 세계의 괴리에 대해 고민했다. 마크가 부정 얘기를 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그는 아마도 정학이나 퇴학을 당했을 것이고 성적도 취소되었을 것이다. 법처럼 부정행위자라는 낙인이 찍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교육 시스템의 원칙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의무를 지키며 학창 시절을 통과한다. 그러나 나는 12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의 진정한 교훈을 깨달았다. 복과 마크의 이야기는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 레버리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아직도 휠체어 탄 백만장자가 부러운가?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접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돈을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할 일은 너무 많고 여유 시간은 너무 적다고 불평하면서 강제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니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시간을 가장 크고 지속적인 부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고 당신이 할 수 없거나 하기 싫지만 성취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시간 낭비를 근절하는 시스템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수행하고 당신이 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위임하는 기술이다. 레버리지는 정신없이 바쁜 순간에도 당신의 머릿속에 목표와 비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상기시킴으로써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철학이다.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행복과 성취를 절대 나중으로 연기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도록 돕는다. 끊임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관습과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복과 시간 낭비를 배제하며 높은 수준의 성공과 성취로 향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름길이다. 레버리지는 30년, 40년 후 좀처럼 찾아오지 않는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 생활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레버리지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기 위해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공과 발전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탐구하는 심리학이다. 레버리지는 당신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조율하고 당신의 깊은 내면이 원하는 변화를 창출할 명료함을 제공할 것이다. 당신이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과 통제력, 유연성을 갖추고 직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자,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 사회가 말하는 성공의 기본 원칙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희생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고 더 열심히 움직인다면 당신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망상이에요. 망상이라고 그러네요.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만 제도권은 당신이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법은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당신이 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제도권, 공공기관, 일반 기업은 당신을 해고하거나 처벌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나태하고 속임수를 쓰는 직원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의 힘에 굴복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무지한 상태로 침묵하라는 기만과 세뇌에 속지 마라. 당신은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추구하는 새롭고 현대적인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신이 없어도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시간을 정복할 수 있다. 이제 관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라. 주변의 존재들이 당신에게 가하는 압력을 거부하고 그들의
긴급한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긴급한 일을 수행하라. 당신은 시간을 희생하거나 수십 년간 행복을 뒤로 미루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비즈니스와 일, 가정과 자녀, 열정을 통제하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변화와 사회적 환원을 창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일을 하고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할 수 있다. 우리는 변화와 적자 생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제조업이나 육체노동에 우존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낮은 급여를 받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빠르다. 엄청나게 빠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글로벌 상호 연결성과 원격 생산성이 기업가들을 지배하고 있다. 당신은 손바닥 안에 있는 작은 기기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다. 어디서나 와이파이에 접속할 수 있고 무료로 아마존이나 이베이 같은 전자상거래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만으로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다. 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도 아셨어요? 네. 당신은 SNS를 통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온라인으로 고객을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브랜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직원, 상품, 비용, 서버가 없어도 상점을 개설할 수 있다. 소셜 플랫폼과 마케팅 플랫폼을 활용하여 무료로 전 세계의 고객들과 맞닿을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는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우버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실제가 없는 소셜 플랫폼 업체들이 수십억 원에 상장되는 시대다. 트위터는 수익 모델 없이도 142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기도 전인 2012년에 이미 시가총액이 1,040억 달러에 달했다. 10대 청년들이 기숙사에서 설립한 이 회사는 미래의 판매를 수천억 달러에 팔았다. 이외에도 프로그래머들과 해커들이 새로운 재벌로 등장했다. 누구든지 특별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들일 수 있다. 사연은 이제 공유 도메인 안에 있다. 버튼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실제로 과학은 우리의 생각을 읽고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간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시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레버리지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 과학기술로부터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이고 삶과 비즈니스를 위해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이다. 네, 그 다음 최소 노력의 법칙. 네.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워런 버핏의 말이에요. 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에서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면 말이다. 당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권리다. 삶은 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한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다.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당신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 당하며 포기한 시간을 대신해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마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은 먹이사슬 밑바닥에서 가장 적은 돈을 벌며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네. 우리도 레버리지를 당하는 입장이 아닌 레버리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시간과 돈은 반비례한다. 통계청의 임금 통계를 살펴보자. 영국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중개업으로 1년에 약 1억 9천만 원을 번다. 중개인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간접 비용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낮으며 노동 대비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타격을 입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고객이다. 중개인은 두 번째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직종보다 24%나 더 많은 돈을 번다. 중개인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직종은 평균 1억 5천만 원을 버는 CEO와 고위 임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략적 사고와 리더십, 비전을 요구받고 회의와 출장이 잦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다. 소득 순위 끝자락에 있는 직종은 경호원, 보육사, 교통, 정리원이다. 이런 직업은 아이들이나 취약한 사람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받는다. 겨울에도 야외에서 일해야 하고 크리스마스에도 일해야 하며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제로 레버리지 직종으로 인간을 돈으로 바꿔야 하는 고된 육체 노동이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고된 육체 노동이다. 이 세 직종의 평균 임금은 최상위 소득 계층보다 무려 22배가량 낮다. 소득뿐 아니라 노동을 위임할 수 있는 능력도 극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유층의 44%는 빈곤층보다 주당 11시간 적게 일한다고 한다. 전일제로 일하는 부유층의 86%는 주당 20시간을 일하고 빈곤층의 57%는 주당 50시간을 일하며 부유층의 65%는 3, 4, 5개의 생산수단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은행은 대출가가 필요하고 대출자는 대출 기관이 필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는 서로 필요한 존재다. 청소부는 감독이 필요하고 감독은 청소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느낀다면 나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그저 흥미삼아 읽고 다시 행복하게 일하는 삶으로 복귀하면 된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만일 당신은 레버리지를 지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자원, 지식,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여 계획과 목표, 꿈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백만장자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일이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 중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회사를 설립했거나 물려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용주, 자영업자, 투자자다. 이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 현대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선사시대에는 메모들을 이용해서 얼음을 날랐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엔 바퀴가 있었다. 나아가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우주 왕복선이 등장했다. 이제는 빛의 속도로 정보와 돈을 전송하고 구글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레버리지하는 시대다. 부동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사업자는 임대주 유형과 기업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임대주는 직접 일을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가깝다. 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며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보다 대단히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은 종종 보수공사, 페인트칠, 인테리어, 집세 수치, 기타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반면 기업과 투자자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아웃소싱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더 높은 층위의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이러한 예는 다른 사람이나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일에만 몰두한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만큼 일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함으로써 돈을 전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허울만 자영업자고 실상은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이자 자신의 노예를 전락하는 것이다. 이제 레버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리가 되었다. 발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두려움, 지식의 부족, 신념의 부족, 사회의 통제, 정보의 비대칭이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세대로부터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숙이고 희생하고 모험을 하지 말라는 가치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레버리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일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당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네. 이런 통념, 개념, 그리고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참 한꺼번에 깨고 아래서 나오기가 힘들죠. 이런 것도 훈련을 하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이게 자기한테 스며들고 어떤 습관이 될 것 같아요. 이 마인드 자체,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더 나은,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 읽고 싶은, 듣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들을 읽어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저도 많이 배워가고 이게 또 다른 레버리지 한 방법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기만. 여기 자 보시죠. 25페이지예요. 오늘은 24페이지까지 읽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또 만나고 싶고요. 저도 많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네, 다음에 봐요. 안녕.